안녕하십니까. 사랑, 북극성을 띄우다. 아, 다치지양의 정신으로서 사랑. 예, 오늘 그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정절. 사랑의 힘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은 연인들을 위한 묘비명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연인들 모두 이 시대 정조관념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예, 예로부터 연인 사이의 정조관념은 의미 있는 미덕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연인 사이에 소중하게 지켜온 정조를 확인하는데 고전소설 춘향전만한 것도 없을 겁니다. 춘향전은 한국 영화사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선택되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1935년 춘향전은 한국 최초의 토키 영화였고요. 1961년 춘향전,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 1971년 춘향전은 한국 최초의 70mm 영화였어요. 이렇게 1923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8번이나 영화화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풍속은 바뀝니다. 2013년 남성 듀오 포스트맨이 발표한 고무신 거꾸로 신지마는 이미 제목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포스트맨이 정말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동안 노래방 1위였던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향의 나라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풍속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래퍼 피디블루도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죠. 피디블루의 노래에는 나도 절대 군화 따위는 거꾸로 신지는 않을 거야 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연인 사이의 정조관념은 연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진 몰라도 나는 연인 사이의 정조관념은 연인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유혹과 욕망이 흘러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은 연인들을 위한 묘비명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연인들 모두 이 시대 정조관념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문제는 연인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남은 연인이 정조를 지켜주기를 요구했어요. 1935년 작가 주여섭이 발표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요구한 정조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단언하건대 지금 저작거리에서 열려무는 본인의 뜻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2014년 숀 무쇼 감독의 영화 사람과 음악 사이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낸 해나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은 천재적인 음악가였는데요. 혼자 남은 해나는 남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남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찬미자로서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그녀 앞에 남편의 음악적 재능에 흠뻑 빠진 앤드루라는 남자가 나타나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앤드루와 함께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해나는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연애 이야기처럼 이 영화에도 썸 타는 두 사람 사이에 티칵태칵 갈등이 생겼다가 해소됩니다만 그 갈등 중 하나가 해나가 사는 동네에 해나에게 연심을 품은 커티스의 앤드루를 겨냥한 위협적인 해방입니다. 그런데 해나는 남편을 몹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몹시 그리워하면서도
성적 욕망이 대단해 보이는 커티스와 육체적 관계를 가집니다. 나로서는 좀 놀라웠다고 해야 하나요? 물론 상업적인 스토리텔링에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상투성이 깨지는 신선함마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해나에게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앤드루에게도 그런 관계는 그저 별일 아닌 소소한 사정일 뿐입니다. 예, 영화에서는 그랬습니다. 사실 해나가 앤드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마지막 장면도 나에게는 호흡이 좀 가쁘고요. 소란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영화를 해피하게 끝내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 보면 아직도 나는 혼자가 된 연인이 죽은 연인을 훌훌 떠나보내고 새로운 연인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시간의 경과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나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할배일 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 연인이 새로운 연인으로 바뀌는 흐름의 고전적인 자연스러움은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아직까지 요구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어쩌면 희망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나에게는 듭니다. 물론 뻘쭘하게도 나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이 흐름을 느린 호흡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간 작품이 2009년 허진호 감독의 호우 시절이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허진호 감독에게는 다행스러운 작업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첫 작품 8월의 크리스만 빼고요. 이어지는 봄날은 간다나 외출, 행복, 심지어는 이 영화 다음에 개봉되는 위험한 관계까지 줄곧 남녀 관계에서 배신에 초점이 맞춰진 허진호 감독의 연출에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솔직히 그랬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죠. 다행입니다. 호우 시절에 한국 남자 동아와 중국 여자 메이는 과거에 사랑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진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시 만나 새롭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동안 메이는 결혼했었고 남편을 사랑했으며 2008년 스촨성 청두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이 영화는 남편을 잃은 메이가 남편이 떠난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예스럽고도 새로운 연인을 받아들이기까지 아프고도 설레는 사연을 담은 연애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만났었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하는 그 배려는 나에게는 조신한 배려라고 여겨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낸 슬픔은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일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아픔을 조신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또한 사랑일 테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허진호 감독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 영화 제목에 영감을 준 8세기경 중국의 시인 두보의 춘야 희유를 인용하며 사랑의 힘으로 정절이란 소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용과 번역은 인터넷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호우지 시절이라 당춘내 발생이요. 수풍 잡입 이하에 윤물 세수성이라.
야경 운구흑 하니 강선화 총명이요. 효간 홍습처에 화중 금관성이네. 예, 예, 번역하면요. 아,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어 내리네.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촉촉히 만물을 적시네.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 위에 뜬 배는 불빛만 비치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 예, 좋은 번역을 인터넷에 올려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같이 예, 지향의 정신으로서 사랑의 네 번째 소주제, 사랑의 힘으로 믿음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